오늘 수업은 운동 처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각 체력 요소별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처방이란 개인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의 내용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을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운동 처방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 형태, 종목이라고도 하는데 운동 종목은 어떤 운동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운동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때 운동의 목적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강도는 얼마나 힘들게 운동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운동 시간은 얼마나 오래 운동할 것인가. 운동 강도를 고려해서 운동 강도가 높으면 운동 시간을 짧게, 운동 강도가 낮으면 운동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빈도는 얼마나 자주 운동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주로 주당 운동 횟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체력 요소별 운동 처방을 알아보기 전에 체력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체력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력을 건강 체력이라고 하며 운동 체력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체력을 운동 체력이라고 합니다.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으로 이루어지고 운동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회복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체력 요소 중에 건강 체력의 운동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 체력의 요소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순환계와 호흡계, 즉 심장과 폐가 장시간 계속되는 운동이나 일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연성은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근력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근력이라고 하고, 근지구력은 근육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팝스에서 악력 측정은 근력으로 볼 수 있고 윗몸 일으키기는 근지구력으로서 오랫동안 윗몸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건강체력 요소별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폐지구력의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운동 형태, 즉 운동 종목은 걷기, 조깅, 수영, 등산, 줄넘기 등 하체를 중심으로 전신 근육을 장시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목표 심박수를 많이 활용하며 최대 심박수의 70%가 적당합니다. 목표 심박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의 운동 시간은 걷기의 경우 초보자는 30분 미만, 경험자,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죠. 경험자는 30분에서 60분이 적당합니다. 조깅은 초보자는 20분 미만, 경험자는 30분에서 50분이 적당합니다. 운동 빈도는 초보자는 주당 3에서 4일, 숙달자, 경험자는 주당 5일에서 6일을 실시하면 좋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심폐지구력 운동, 즉 걷기, 조깅 등을 할 때 신체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운동을 정지를 해야 합니다. 걷기, 조깅의 경우 발이 편한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식후 1시간이 지나야 운동이 가능하며 운동 중에는 수분 보충을 꼭 해주시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으로 부상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심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심박수를 구할 때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먼저 안정시 심박수는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에서의 분당 심장 박동수를 의미합니다. 1분 동안 내 심장이 몇 회를 뛰는지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보통 60회에서 70회 정도가 나옵니다. 최대 심박수는 심장이 1분 동안 최대한 빨리 뛸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220 빼기 자기 나이가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30살인 사람의 경우에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30이니까 분당 190회가 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심박수는
운동 강도 설정을 위해 목표로 하는 심박수를 의미합니다. 목표 심박수는 먼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시 심박수를 떼고 거기에다가 운동 강도를 곱합니다. 그 후에 다시 안정 시 심박수를 더해주면 목표 심박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살펴보면 나이가 30세, 안정 시 심박수가 70회인 사람의 70% 목표 심박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220에서 30을 빼야지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겠죠. 220 빼기 30에다가 다시 한번 안정시 심박수 70을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운동 강도가 70%니까 수치로 나타내면 0.7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를 한 값에다가 0.7을 곱하고 마지막에 다시 안정시 심박수 70회를 더하면 154회가 됩니다. 1분에 심장이 154회 정도 뛰는 정도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면 목표 심박수 70%의 운동 강도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 형태 종목은 요가,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의 운동을 10가지에서 20가지 동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고통이 느껴지기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동 시간은 한 동작을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하며 2에서 3회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운동 빈도는 주 5회 이상 실시를 하시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매일 해도 무방합니다. 유연성 운동의 주의사항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유연성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변경막 등의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은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전문가 이외에는 반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 양쪽을 스트레칭을 하면 신체가 양쪽이 균형 있게 발달을 할 수가 있고 기분이 안정되는 장소에서 실시를 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 가장 적당한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근력은 원RM의 60에서 70% 무게 또는 최대로 10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무게가 되겠고 근지구력의 운동 강도는 원RM의 40에서 50% 무게 또는 최대로 15에서 20회 반복 가능한 무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M에 대해서 알아보면 RM은 최대 반복 횟수를 의미하며 원RM은 딱 한 번밖에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만약 35kg의 엮기는 두 번 들어 올릴 수 있는데 40kg의 엮기는 딱 한 번밖에 들 수 없다면 자신의 원RM은 40kg이 되겠습니다. 그럼 2RM은 얼마일까요? 위에서 말했던 35kg이 되겠죠.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 강도는 40kg의 60%인 24kg.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원RM의 40%인 16kg이 적당하겠습니다. 운동 시간은 세트로 나타내는데 세트는 쉬지 않고 반복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근력은 8에서 10회씩 3세트를 실시하고 근력은 한 세트에 10에서 15회씩 총 3세트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빈도는 3에서 4일, 주당 3에서 4일인데 연속해서 3, 4일을 하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휴식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력이 운동 처방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먼저 1단계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운동 종목은 앞에서 말했듯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진에서 보이는 누워서 어깨를 들어 올리는 벤치 프레스 종목이 가장 적당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 강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원RM을 측정해야 됩니다. 벤치 프레스의 원RM이 80kg이면 운동 강도는 80kg의 60%인 48kg이 적당합니다. 이때 원RM 측정은 절대 혼자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3단계로 운동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까 설정했던 운동 강도 48kg의 바벨을 쉬지 않고 10회 들어 올리는 것을 1세트, 이것을 총 3세트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빈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주당 4회 운동을 하되 월, 화, 금, 토, 월, 수, 목, 토 등 근육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연속해서 실시하지 말고 중간에 휴식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동 처방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